똑똑똑. 그러면 우와. 솔직히 집을 사고 싶어요. 네. 쑥스러워하시는 스타일이죠? 네, 그러니까 혹시 MBTI 어떻게 되세요? 저 ESTJ입니다. E예요? T가 좋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왜냐면 T는 개인적인 의견. 네, 상상을 많이 하고 T? 그러니까 네, T가요? 네. N이에요, N이 그거. 다시 현재 아, 너무 웃겨. 지금 위탁으로 시작해도 혹시 돈 벌 수 있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진짜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제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어쩌다 퇴사님의 사무실에 놀러 왔어요. 어떻게 또 사업하고 계신지 사무실에 가본 적은 없어가지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똑똑똑. 들어가도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와, 여기 사무실이에요? 네. 와, 직원분들은 오늘 안 나오신, 오늘 일요일이죠? 네, 일요일날 인터뷰하러 오셔가지고 와, 진짜 여기 뭐 사장님 같으시네요? 같이 사장님 아니시죠? 여기 직원분들 쓰시는 자리고, 네. 여기 하나만 쓰시는 거 아니죠? 네, 옆에는 창고 있어요. 와, 여기 이제 회의실이고 보통 업무는 여기서 많이 하고요. 와, 회의실도 따로 있고. 네, 조금 더 큰 곳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와, 있습니다. 그럼 옆에 방도 봐도 네, 되나요? 그럼요. 옆에 방은 뭐 하는 용이에요? 옆에는 이제 창고랑 네. 라이브 방송 하는 곳입니다. 와, 라이브 방송? 보시면 우와, 와, 이게 다 재고예요? 네, 재고 뒤쪽에도 지금 있어가지고 와, 저희가 옵션이 많아서 한 네. 700개 정도 있고 이제 안쪽에 있는 건 또 다른 상품군 있고 이제 라이브 방송 보통 한다든지 그러면 라이브 방송 하시는 분 여기 와서 하시는 거구나. 네, 쇼호스트 분이 재택에서 할 때도 있고 출근하셔서 할 때도 있어요. 네. 재고 관리 되게 꼼꼼하게 다 네.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처음부터 이렇게 하진 않았었고 네. 이제 하나하나씩 하다가 시행착오들 겪고 아. 지금은 좀 이렇게 세팅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구경을 마치고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는 어쩌다 퇴사님의 스튜디오고 저는 잠깐 빌려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소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쩌다 퇴사님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퇴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스마트 스토어를 본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명을 어쩌다 퇴사라고 하신 게 네. 이유가 어떤? 딱 제가 그 퇴사하기 직전에 쇼핑몰로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계획된 퇴사였죠. 이미 매출이 나고 나서서 네. 하신 거니까. 네. 원래는 어떤 직장 다니셨어요? 원래는 제주항공이라는 항공사를 다녔었고 쇼핑몰이랑 전혀 연관이 없는 업무였어요. 약간 기획 업무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노선을 만들거나 새로운 공항에 들어갈 때 수익이 날지 안 날지 이런 걸 분석하는 업무를 했었어가지고 이런 쇼핑몰 관련된 부분은 아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어쩌다가 이거 쇼핑몰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거는 그럼 해보신 거 없어요? 처음에는 에어비앤비도 운영했었고요. 과외 같은 거 알바도 했었고 과외? 네, 근데 다 재밌긴 했었는데 네. 결국에 몸이 갈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그나마 조금은 잠잘 때 예약이 들어온다 이런 느낌을 맛을 보고 나니까 그럼 잠잘 때 조금 더 뭘 팔 수 있는 이런 거면 더 좋겠다 해서 마침 신사임당이 열풍이 불었었고 그래서 쇼핑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에어비앤비로는 꽤 버셨긴 버셨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렇게 벌었어요. 그 지금은 다 정리하셨어요? 네, 딱 코로나가 시작할 때쯤에 딱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행이었네요. 엄청 다녔어요. 네. 그럼 지금 사업은 매출이 어느 정도? 지금은 월 매출 한 7, 8천만 원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마진은 한 20% 정도.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죠? 한 달에 아시다시피 이게 쇼핑몰이 변동성이 엄청 그치, 심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7, 20%. 8천에 20%다 보니까 일단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자리 보니까 직원분들 자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직원은 혹시 몇 명 쓰세요, 그러면? 정직원은 3명 있고요. 정직원. 그리고 알바생이나 프리랜서 포함해서 또 3분 해서 6분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써요? 네. 그럼 언제부터 처음 그걸 구하셨어요? 3월까지는 혼자 하고 이제 4월쯤에 한 번을 채용을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처음 시작한 게 몇 년도였어요?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은 20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딱 2년 정도 되셨네요. 3년. 3년! 네. 진짜 3년이구나. 어쩌다 퇴사님 본 게 그 트렌드 헌터에서 나온 영상? 네. 그 영상에서 월순익 500이라고 나오셨는데 네. 그 뒤로 계속 엄청 느시는 거예요. 네.
너무 막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조회수도 굉장히 잘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었는지 병민님만의 또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쇼핑몰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이게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투잡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았던 거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사입을 하는데 더 재고 자산을 살 수도 있고 외주를 맡기는데 돈을 더 쓸 수도 있고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퇴사를 하고 네. 사실은 매출이 진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오, 오히려? 네. 왜 그랬지? 안정적인 수익이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네, 마음이 불안해서 오히려 직원을 쓰는데도 되게 보수적으로 하게 되고 그 시간을 예를 들어서 제가 포장을 한다든지 아, 나를 갈아놓고 나를 갈아서 하는 아껴야 돼 네. 나는 이러면서 네. 너무 공감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버렸죠. 그리고 사람을 더 뽑고 음. 내가 이번 달에 돈을 못 벌더라도 사람을 더 뽑아서 매출을 더 늘리는 순익을 더 늘리는 구조로 가야겠다 해서 순차적으로 쭉 올라갔던 게 아니라 네. 한번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아, 이렇게 다시 역시 사람은 좀 바닥을 치고 네. 다시 올라와야 되나 네. 봐요. 그러면은 지금은 위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은 사입으로 하시나요? 지금은 100% 사입입니다. 아, 100%? 네. 근데 위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죠. 네, 위탁을 그러면은 좀 줄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재고 같은 거를 컨트롤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주문이 들어왔는데 위탁소에서도 재고가 없다 그러고 그러면 또 CS 처리를 해야 되고 사입하면은 더 많은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쵸. 위탁은 아무래도 마진의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위탁으로 시작해도 혹시 돈 벌 수 있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했던 그 도매처에서 위탁을 가져가서 하는 방식은 네.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 이제 예를 들어 도매국이나 뭐 네. 도매매 이런 사이트에서 하는 건 조금 이제는 다 1페이지 상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입이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위탁을 하면 마진을 못 쓰니까 마케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만큼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 나만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입으로 이제 전환을 네. 하신 거고 사입을 하면 좀 마케팅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막 투입을 네.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은 어떤 마케팅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 주로 하는 거는 인스타에서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뭐 네이버 광고도 하고 쇼핑 라이브도 하고 뭐 카페 침투 블로그 이런 것도 하는데 일단은 주력으로 하는 건 앞에 세 가지. 라이브 커머스는 대표님은 안 나와요? 제가 나오면 제가 너무 티가 나가지고 로봇가 돼서요? 그래서 사실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직접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아... 저는 직접 하지는 못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요? 그 프리랜서분 뭐 한 번 할 때 얼마 주시고 막 그런 네, 건가요? 처음에는 한 번 할 때 예전에 쇼핑라이브 시장가가 네. 1회에 보통 10만 원으로 선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공급자들이 많아지고 네. 이제 쇼호스트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1회 방송이 한 5만 원 정도면 진짜요? 네, 몇 시간요? 1시간이요. 와, 되게 생각보다 그렇죠. 되게 네. 괜찮은. 저희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1회로 측정하기보다 한 달에 뭐 10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브 커머스 같은 데서 조금 쑥스러워하시는 스타일이죠? 네, 그러니까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ESTJ입니다. E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왜 알고 I라고 계셨나요? 생각했지? 아니 왜냐면 평민 대표님 딱 만나 뵀었잖아요. 사석에서. 네. 근데 되게 뭐랄까 나대지 않는 되게 차분하시다고 전 생각했거든요. I 성향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 네. 근데 저도 사업을 하면서 좀 I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 I랑 T로 좀 많이 바뀌어가는 것 아, 같아요. 오히려요? 네. 근데 병민님은 제가 딱 봤을 때 딱 T가 맞고 J가 맞고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ESFP였는데 지금 다시 해보니까 또 ISTP 이런 식으로 나오고 사업하면서 좀 막 바뀌는 것 같아요. 그쵸? T가 좋은 것 같아요. 사업하기. 왜냐면 T는 개인적인 의견. 네, 상상을 많이 하고 T? 그러니까 네. T가요? 네. N이에요, N이. 그거. 다시. 현실. 이거 내보내. N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저씨예요, 아저씨. 네. N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학교 다니실 때는 성격이 어땠어요? 성격이요? 아니 제가 봤는데 아이스하키 하시고 네. 약간 과대 느낌도 있는데 그럴 전혀. 때 아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반장. 회장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서 했는데 오히려 성인 되니까 좀 아까 말씀하셨던 나대는 게 싫어져가지고 좀 조용히 있고 싶고 약간 이런 것들이 없지 그래서 않아 아이인 줄 있었어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살짝 성향이 변해한 것 같은데 오히려 사업을 하면서 다시 이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오히려 사업하시면서 네. 이로 바뀌신 스타일이고 네. 평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병민님 꼼꼼한
꼼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제이여가지고 완전 좀, 제이죠. 네, 제이 중이어가지고. 그럼 이게 재고 관리도 다 제이라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지금 강의하고 계시는 게 약간 초보자도 시작할 수 있는 강의죠. 네. 어떤 거 혹시 가르쳐 주세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위탁 제품을 많이 그래도 권장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위탁으로는 점점 경쟁력이 없어서 사입을 가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더라도 진짜 그 제조처, 제조. 도매 사이트 위탁 말고 공장을 다 네, 전화해서 제조 공장이든 뭐 그 독점 판매를 갖고 있는 업체든 전화하셔서 이제 위탁으로 제품 가져와야지 그래야지 그나마 경쟁력이 네, 있다. 그렇게 제품을 소싱하시고 이제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제가 하는 마케팅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위탁을 가르쳐 주시다가 지금은 사입만 가르쳐 주시나요? 위탁 사입 다 알려드리는데 이제 사입이 그래도 조금 더 경쟁력이 마진 있을 것이다.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필요하잖아요.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 약간 그 사입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거든요. 그 지금 초보가 시작해도 혹시 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고 근데 그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조금 리스크를 지는 게 어렵다, 부담이 된다 하면은 벌천디너님께서 하시는 그런 구매 대행 강의를 너무 들을 수 있는 홍보 거고. 같잖아요. 아니 그래도 사실이에요. 지금 사실로 네네. 조금 리스크를 없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위탁이라 그래도 아예 안 된다가 아니거든요. 위탁으로 하면 그러면 도매처에 있는 거 가져와서 그냥 사이트에 올리더라도 마진이 0%여도 올려봐야지 맞아요. 내가 판매량이 나면은 거기서 더 리스크를 줄이고선 사입을 하더라도 걱정 없이 사입할 수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판매가 되면. 근데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뭐 10%, 20% 마진은 남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애당초에 경쟁자들은 이미 사입해서 마케팅 비용 다 쏟고 있는데 거기서 경쟁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저는 그럼요. 그런 논리에서 이제 위탁으로 하든 아니면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하든 리스크를 줄이고 싶으면 대신에 거기서 엄청 큰 마진을 기대하지 말란데 이제 디노님 강의는 네. 마진이 크더라고요 또. 그래서 저희는 또 위탁 그런 거보다는 중국 거니까. 네,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맞아요. 뭔가 이 하나의 규정 아래서 자꾸 진행하다 보면 방향성을 잃은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제가 이전에 쇼핑몰을 시작했을 때 하나하나씩 제 방식에 맞춰서 바꿔 나갔거든요. 네. 그런 강의나 뭐 유튜브나 결국에 그런 방향성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되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병민님이 지금까지 3년 동안 하시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면서 이게 네. 좀 더 맞다, 네. 좀 더 쉽다, 혹은 좀 더 마진이 남는다 이런 쪽으로 당연히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사입이라는 거죠. 지금의 방향성. 지금의 방향성은. 네. 사입 제품은 혹시 고를 때 기준이 있어요? 저는 보통 검색수 많은 제품 보고요. 그래서 많은. 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제품 보고 그 다음에 판매량, 경쟁사들이 잘 파는 거. 되게 경쟁이 센 시장에 들어가시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들어가죠. 이제는 경험치가 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바로 뭐 대형 키워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네네. 중소형 키워드에서 한번 팔아보고 거기서는 이제 또 시장이 또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을 맞아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배워서 대형 키워드로 올라온다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 혹시 입점 저는 있으신지? 이제 뭐 스마트스토어랑 쿠팡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네. 여기에 이제 톡스토어 아, 들어가 있고 카카오톡이죠. 네, 카카오톡 들어가 있고 뭐 11번가 지마켓 옥션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크진 좀 않고. 네, 카테고리군이 좀 잘 팔리는 데는 메이블리, 뭐 브랜디, 지그재그 이런 데도 잘 팔리거든요. 와 신기하다. 저희는 그런 데를 아예 입점할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네. 팔로를 좀 더 넓혀봐도 괜찮구나. 네, 스마트스토어만 딱 하게 되면 로직이 진짜 많이 바뀌잖아요. 특히 로직 바뀌어서 매출이 떨어지면 불안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재고 자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한 채널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 감당할 수가 없는데 다른 채널들에서 팔리잖아요. 여기 채널 무너지면 여기 채널에서 더 광고 때려서 더 벌어야지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재고 자산을 더 들여올 수가 있어요. 더 들여오면 더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이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한 플랫폼에서 하게 되면 그거에 너무 휘청이 있는 걸 많이 봐가지고 막 갑자기 정지되거나 뭐 누군가가 신고해서 내려가거나 이러면은 갑자기 매출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은 대표님 지금 사무실 출근하셔서 하루 루틴이 궁금해요. 일단은 몇 시에 출근하세요? 저 좀 늦게 네, 직원들보다 늦게 저도. 와요. 몇 시에 직원들은 몇 출근하세요? 시에 나와요? 직원들은 한 9시에 나오는데 대표님. 저는 한 10시쯤? 열심히 일찍이네요. 네, 그래도 그 직원들이 없을 때는 더 늦게 오고 막 이랬는데 밤에 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대표님도 그렇다고 네. 들었는데 10시에 나와서 이제 매출 같은 거 체크하고 뭐 공지사항 같은 거 플랫폼 바뀌는 거 있는지 좀 보고 이제 직원들이랑 회의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하다 보면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아시죠?
회사 다닐 때는 안 갔죠. 시간이 너무 안 맞아, 가는 거예요. 맞아, 매일. 그래서 막 커피 마시러 막 동기들이랑 막 계속 뭐 오전, 오후 내로 가도 맞아. 6시 언제 되지 맨날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만 하면 6시가 돼요. 저희는 무조건 야근이잖아요. 네. 진짜 작은 기업이네요. 근데 맞죠? 똑같잖아요. 이제. 작은 네. 기업이에요. 저는 사실 재택 직원분만 쓰니까 조금 이런 CEO의 느낌은 없는데 회사를 다니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CEO가 되니까 신기할 것도 같아요. 근데 이미 네. 무뎌지셨을 수도 있지만 아니요. 지금도 신기해요. 좋나요? 아니면 더 힘든가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회사 다닐 때는 뭐 야근을 한다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야근을 한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개념이 없죠. 네, 그냥 뭐 내 거 한다 이런 느낌이고 거기서 이제 다가오는 보상들 이런 게 분명 회사 다닐 때랑은 다르니까 한편으로는 사업체가 조금 안 좋아진다든지 뭔가 그런 불안함들이 생길 때 이것들을 견뎌야 되는 거. 또 직원도 막 맞아요. 좀 몇 명 있으시고 네.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동료들이랑 같이 하는 거고 진짜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직원분만 있고 내가 혼자 사장 이러니까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네. 힘들 때 혹시 어떻게 푸세요? 힘들 때요? 운동하고 운동을 해요? 네, 운동하고 뭐 스트레스 같은 거 풀고 가장 좋은 거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그거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거 인터뷰하기 전에 다른 얘기 하다가 네. 꽤 시간 많이 보내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풀려요 그 자체만으로. 네, 맞아. 맞아. 공감되고 저 사람도 저렇게 저런 상황들을 겪고 있구나 이런 맞아. 것들을 보면 혹시 별명 있어요? 갑자기요? 아니 대표님이 전문가스러운 이미지가 그래서 약간 친해지기 어려운 느낌이랄까? 네. 그래서 약간 진지충 느낌? 아니 친구들이랑은 뭐 하면서 놀아요? 친구 똑같이 노는데 저랑 회식 술 한번 먹고? 하셨잖아요. 네. 얘기하고 옷을 근데 먹고. 너무 사업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친구 잘 안 만나죠 요새? 작년에 진짜 안 만났어요. 작년에는 열심히 퇴사하고 할 때. 1년 동안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가지고 맞아. 근데 올해는 다시 조금 만나고 있어요. 약간 여유 생기셨나 봐요. 다시 잡아야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해이해졌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또 자극을 받고 이런 동료가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보면서 되게 자극도 많이 되고 아 이렇게 더 잘하고 계시구나. 이런 쪽으로 생각도 하시는구나. 사고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같이 모여 계신 분들도 서로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쵸 그쵸. 대표님의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또 궁금해요. 사실 작년에는 강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쇼핑몰을 할 수 있는 시간의 분배가 적었거든요. 그게 항상 좀 아쉬웠어요. 저는 원래 쇼핑몰로 시작을 한 상황이었는데 네. 관리를 많이 못 해가지고 맞아. 올해부터는 주객전도된 느낌이죠. 네, 올해부터는 다시 여유를 챙길 수 있게 돼서 지금은 계속 쇼핑몰에 몰두하고 있고 신상품 같은 거 계속 가져오고 있고 사실은 쇼핑몰 할 때가 전 더 재밌거든요. 강의도 재밌고 보람찬 일이긴 하지만 제가 결국에 시작했던 건 쇼핑몰이기 맞아. 때문에 그걸로 다시 좀 돌아와서 일단은 뭐 월 매출이 지금 더 커지도록 뭐 1억, 2억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 목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강의에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가면은 그것들이 또 저한테 또 쌓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정석적인 답변이다. 좋아요. 좋습니다. 수상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어디 트리마제 살고 싶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집을 사고 싶어요. 네, 솔직히 차는 최근에 사가지고 벤츠 타시 네, 상상도 못한 차를 이제 이번 연에는 그러면 올해 목표는 집을 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을 사시는 걸로. 네, 제가 처음으로 인터뷰를 시도를 해봤는데요. 어쩌다 퇴사님 그리고 저희 채널 둘 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